아니면은 뭐 다른 일정 때문에 그냥 연속해서 3, 40분 그냥 하시겠습니까? 연속해서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뭐 MP들부터 해서 막 설명을 나와가지고 질문에 대한 걸 답변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맨 먼저 MP부터 아니면 그냥 다 이렇게 발표자들은 나와서 앞서고 그러면은 각각 이야기할 때마다 바로바로 혹시 할 수 있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많은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 켜야 됩니다. 여기서 저 앞에 물 켜줄래요? 의자를 드릴까? 저 뒤에 의자를 좀. 제가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정직근 의원입니다. 하여튼 오늘 발표하신다고 연구를 많이 했다. 특히 오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은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의 도시가 쇠퇴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강을 해서 다시 인간 우리 삶의 공간으로 활력 있게 좀 바꾸느냐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제 건축학과고 건축학도들이다 보니까 건축 측면에 이게 좀 많이 저걸 하신 것 같아요. 연구를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공간에 이 슬럼화되어 있는 도시 공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채우고 다시 활력 있게 만드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지금 옥보 지금 도심 그 공간을 해놨는데 저기에 건축물만이 아닌 문화 예술의 측면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하신 거 보니까 바다와 또 우리 지금 삶에 있는 공간 그리고 옥포성, 또 옥포대첩, 그 대우조선이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빛에 대한 이런 것을 한 거 보면서 야 역시 건축학도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조선소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 학교도 뭐 프랑스 학교하고 영어권 학교가 같이 이렇게 외국인 학교가 여기 거제에는 옥포에 이제 두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고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이주해가지고 그런 공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음식점, 또 유흥주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왜 이 도시가 쇠퇴해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조선 산업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침체기를 겪으면서 도시가 슬럼화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신도시가 많이 생겼어요. 거제도에. 그러니까 아주동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생겼고 또 상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상업 기능이나 아니면 새로운 주거 기능을 위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우리 거제시에서는 가장 번화가 돼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삶의 공간들, 그때 당시에 활성화되어 있던 공간들 그런 걸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하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
그 삶의 유의를 느끼기 위해서 유흥주점이나 아니면 성터의 어떤 뭐 보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산책길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물을 바꾸고 또 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떨 때 가장 번성했는가 도시가 그리고 왜 쇠퇴해졌는가 그러한 어떤 그 역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멘토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주는 역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앞으로 이 건축학도로서 계속해서 큰 인물로 성장해 나갈 거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하시는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고 교수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거짓이면 안순자입니다. 그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해보니까 설계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일단 어찌됐든 노약자나 장애인이 고액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잠깐 보면서 요게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에 이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했을 때 이게 턱이 1cm만 있어도 우리 그 휠체어 장애인들은 여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염두에 두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BF 인증제도라고 알고 계시죠? BF 인증제도 알고 계세요? 장애 무릎은 베리에 프리. 시설 환경 예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도 부르짖고 그리 하고 있죠. 근데 내가 그것도 이렇게 우리 그 도시 재생 어포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조금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입장이라서 그것도 서로가 또 어찌됐든 노약자분들도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되고 또 우리도 또 예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을 하고 하실 때 설계하실 때 항상 이거는 그럼 2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장애인하고 같이 더불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칭찬만 하면 안 되시는데요. 그냥 지금 고칠 내용들을 좀 지적을 해주시고. 네. 고쳐야 할 내용이라고 하면은 옥포에 이제 밤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표현이 좀 어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순화된 그런 그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 조선소라고 하는 곳이 아주 힘든 일을 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부산에 영도조선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조선소 사람들이 사실 힘든 일을 하거든요. 그 힘든 일을 하고 나와서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삼겹살 구워 먹고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일상이 돼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거기에 근접해서 뭐 노래방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는 건데 여기 표현이 밤의 문화 뭐 이렇게 하니까 듣기가 좀 거감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순화하는 그런 언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우리 이제 정부 시의원님이 이제 여러분들 칭찬도 많이 하시고 뭐 그랬는데 연구하는 것들 중에 저희 옥포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 어느 도시에 가니까 외국인들이 다녀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름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도블록에 다 새겨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누구가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 보도블록에 다 새겨서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뭐 100m를 만들든 200m를 만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같이 좀 참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숙봉 의원입니다. 저는 옥포에서 52년 동안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옥포 도시재생 주민센터와 우리 동의대 건축학과의 업무를 통해서
세대가는 이 오포를 어떻게 했으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이렇게 의의를 체결해서 이렇게 우리 동일리 건축학과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우리가 배우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들이 아까 그 미래지향적인 이렇게 건축물을 해서 좀 30년 이 정도의 도심을 어떻게 꾸렸으면 좋겠냐라는 이 과제인 것 같은데 우리 뭐 중간 시험은 없고 이렇게 실습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우리 좀 다가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포 진성이 있지만은 도심에 이 밀집된 건축물이 들어와 있다 보니 진성을 저렇게 복원을 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지금 내가 볼 때는 100년이 가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 제도가 특성상 SH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조그마한 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화재 연구 이거를 복원시키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뭔가의 오프에 뭔가의 보여줄 거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힘들고 실질적으로 그때 갔을 때 남아 있는 그 진성들을 해서 어떻게 우리 우선들이나 이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기념관 정도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건가를 이렇게 현실성으로 이렇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고 저는 B 색깔을 맡았어요. 저도 멘토인데 거기가 우리가 어업을 하고 있는 우리 무역항이에요. 조선소 때문에 우리 무역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구함하고 이렇게 막 지저분한 쓰레기 뭐 각종 여러 가지 대란들 때문에 상당히 좀 괴롭다. 그 길이 우리가 중국은 이쑤신 만나러 가는 길이다라고 했었고, 그러면 이 길을 그럼 어떻게 좀 새롭게 건축 좀 뭐 디자인을 좀 만들어서 이걸 좀 숨기면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그런 사례들을 제가 부산의 우리 장림포구에 있는 우리 장림항에 베네치아의 도심의 풍으로 약간의 변조해난 이 브레치아라고 부산의 명소예요. 거기를 한번 제가 내가 멘토할 때 우리 같이 했던 학생들한테 이게 한번 안 가봤으면 한번 가봐달라. 그래서 그렇게 한번 꾸몄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우리 섹터들이 있어요. A 섹터, B 섹터, 뭐 D까지 다 있는데 그 길을 저는 좀 현실성 있게 그 건축의 디자인이라든지 경관의 디자인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렇게 세밀하게 이제 나중에 들어가실 거잖아요. 하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주셔서, 물론 우리 교수님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건축물도 뭐 필요로 하겠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런 공간이나 이런 거리나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나도 한번 가서 뭐 사진을 한번 찍다든지 내 친구하고 여행을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도시재생이 상당히 오포의 도심들이 어려워서 우리 주민들의 수건으로 이게 도시재생 국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다. 이번 기회에 뭔가 오포를 한번 바꿔보지 않으면 평생 오포는 낙후된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구가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건데, 지금은 그 떠나간 사람들을 뭐 원주민을 불러들일 수는 없겠지만은 외부에서 사람이 찾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라는 그런 게 조금
우리 학생들이 좀 신선한 아이디어가 독특한 아이디어를 여기에 좀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이 실전과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해 가야 돼. 뭐 오늘도 너무나 발표를 잘 하셨고 내가 좀 잘 왔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까지입니다. 옥포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송선이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참 오늘 발표를 드리면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저 지금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섹터별로 대안들을 좀 제시하려고 많이 쓰신 분이 있고 이제 우리 거제 지금 현재 이 사이트뿐만 아니고 도시 재생 문제는 지금 전국이 이 상황이 이슈가 됐습니다. 실제로 도시 정책 문제가 대체로 이미 도시 노후화가 많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가 형성될 당시의 조건과 지금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축물도 노후화되고 거기 생활해오던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달라지는 상황이죠. 아까 우리 정익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옥포가 처음 탄생될 때 젊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지금은 저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로 젊은 층들은 시가지로 전부 이사를 가고 저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얼마 남아있다고 보시는데요. 사실 이제 도시가 대체로 보면 소유자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건물일 때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소유하게 되고 그 이용을 했다가 지역이 노후화되면서 상권이 죽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지금 저 사이트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여기 보면 그 섹터를 4개로 좀 나눠져 있는데 T 섹터 같은 경우에 주거지가 좀 많이 있죠. 상업시설도 좀 있고 학교도 좀 들어있고 대체로는 좀 상업적인데 대체로는 소규모 연립주택들도 그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죽어있는 공간을 우리 지역민들은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다시 옛날처럼 장사도 잘 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요거를 만들어 볼 것인가. 요게 주로 관점이고요. 우리 이제 학부 여러분들은 미래 지향적으로 재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큰 방향 측면을 보면 정말 저는 타당한 고민이라고 특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위도 공간을 어떻게 좀 만들어낼 것인가. 특히나 이제 지정학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도시의 재생의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에 요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바로 탁 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우리 도시 재생 관련해서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가업을 어떻게 줄이는가 물어보니까 미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미래상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뭐 충분히 내용적으로 만족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섹터별로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하다면 A 섹터 같은 경우에 관광특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근데 랜드마크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그 인근에 규모가 훨씬 큰 건물이 지금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특정한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해서 이 눈에 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옆에 거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아니 옆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오션 프라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물론 사기업의 것이긴 하지만 공간은 우리가 지금 섹터 나눈 것처럼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각 찍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하면서 저 부분의 섹터를 좀 디자인을 좀 해나가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 오히려 단점이라고. 단절한 활용만 하지 말고 연결시키는 관점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빛을 말씀을 주셨는데 공간은 역시 건축을 비우는 방법밖에 없죠. 공간 확보하려고. 그런데 빛을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자칫 이제 에너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의 말씀도 주시고 뭐 대체로 유리 뭐 이런 것들이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시각적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기후 위기가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건축 설계자들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관점을 전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 유리로 막 만들어진 건물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은 형편이 없습니다. 특히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주간에 이용을 많이 하니 여기 영업시설의 경우에는 주간에 이용을 많이 하고 주거지역에서는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주야간에 이 소위 일광 때문에 에너지가 달라요. 주로 어느 시점에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절적 특성이 또 있다고요. 근데 유리로만 만들어진 이런 건축물들은 실제로 냉방부하가 난방부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건축 설계를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좀 잘 그걸 좀 생각을 하셔서 들리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진성을 이용해서 이 좀 섹터를 구성을 좀 해보겠다. C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건 현실적인 저는 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데요. 실제 건축물들이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는 상황에서 뭐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거를 현재 건축물을 그대로 놓고 소유주도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도 저 공간을 어떻게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산책로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걸 좀 드러나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은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시키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도시 재생에서 재생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간을 비우고 건축물을 드러내는 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우리 안석호 의원님께서 계속 이 강조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B섹터 쪽이거든요. 근데 저쪽에 지금 현재 거구 창고가 자그마한 것들이 여러 개가 쭉 있어요. 그걸 이렇게 좀 없애서 다른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걸 대체해주고 그걸 활용해서 뭘 어떻게 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저 해변가에 새로운 구축물을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그 시야가 가려지게 되거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시야는 또 가리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비껴서면서 대안을 찾을 수 있겠는지 이런 뭐 비용도 물론 좀 고민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저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장에
아이디어가 좀 있으면 그걸 좀 제시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시간 다 쓸 수는 없고 어쨌든 정말 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좀 현실적인 내용들을 지금 뭐 미래상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도 좀 많이 주시도 좋고 근데 현실적인 부분도 좀 초점을 맞춰서 몇 개 정도 우리가 당면에 고민하고 있는 대안들을 제시를 좀 해주시면 그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활용을 해서 사업에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당장 23년까지 하는 이 사업에 활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것들은 우리 이 사이트의 미래 비전들을 좀 만들어가는데 아주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먼저 그 고생하신 그 친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더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좀 넣을 수 있는 방법. 지금 이제 그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 정책하고 연계되는 거를 각 섹션별로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걸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먼 미래지만 옥포의 미래상을 나타내지만은 그래도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를 조금 각 사업에 조금 포커스를 둬서 한두 꼭지는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많은 걸 오늘 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비우고 채운다는 개념. 채우는데 이제 뭘로 채우느냐? 자연을 채운다는데 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을 인공빛도 있고 자연빛도 있고 할 때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가 그런 걸 조금 이제 고민을 해서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옥포현에 현재 지금 새로운 아파트라든지 실질적으로 사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멉니다. 멀고 힘들고 조금 가야 할 길이 많은데 그 대신에 옥포에서는 유동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유동 인구를 찾기 위해서는 동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동선이. 그 앞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길들을 걷고 싶게끔 만들어야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유동 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휴식 공간도 들어가고 문화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첨가가 될 때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역사, 문화, 휴식 공간 부족. 이거는 이제 뭐 다 돌아보셔서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역사 문화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문화재가 지정이 되기 전에 벌써 건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길 같은 경우에 녹포 진성 길도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 동선으로 갔을 때는 건물들이 다 지금 현재 지어져 있기 때문에 꼭 저 길이 아니더라도 옆에 실질적으로 있는 길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이 건물이 있는 이 길이지만은 뒤에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이 아니더라도 돌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도로를 조성을 할 때 우리는 바닥면 그리고 조명, 조경 그리고 벽면 등을 이용해서 그 길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구성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안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니버셜 디자인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누구나가 그럴 수 있고 걷고 싶은 길을 하려면은 그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랜드마크하고 수변공원의 활용 우리 이제 A조에서 이제 잘 하셨는데 그 처음에 이제 삐스로 시작해가지고 제목이 삐스였는데 결국에는 삐스로 이렇게 가지 않고 조금 다르게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데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솔루션이나 대안을 각 팀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까지가 나와야 돼요. 효과가 있다까지가. 그리고 그 효과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 그래서 거기까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가서 제목이 이렇게 그 제목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잘 말씀하시다가 건축물에 저기 이제 지금 B 섹션 같은 경우에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박공지붕 저희는 이제 건축학도가 아니라서 박공지붕이 뭔지 이제 방금 이제 발표하면서 찾아봤는데 그런 어떤 이제 옥포만의 알게 모르게 어떤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축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양식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어느 순환을 해서 낮의 기능이 좀 상실됐다는 이렇게 이제 어감을 조금 변경을 시키면서 낮의 기능을 어떻게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제 생각에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서 조금 많은 아이디어가 조금 접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조금 실현 가능한 거에 조금 포커스를 두면 더 좋지 않을까. 자유도를 위해서는 이제 열어놓는 것도 좋지만 한두 꼭지 정도는 실현 가능할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D조 같은 경우에는 옥태원이면은 옥포 플러스 이태원에 우리가 이제 얘기해서 외국인들이 예전에 많았던 그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거기에서는 국제화의 포인트를 될 수 있는 뭔가가 일단 포인트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좀 주제가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 포인트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보완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담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멘토 정부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30년을 앞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아이디어는 옥포를 아마 정말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항상 뭐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30년을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좋은 말을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뭐든지 생각에서 나오고 아이디어. 우리가 비행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못 만든다 그랬는데 만드는 사람은 생각에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건물도 사람이 만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지금 있는 건물을 디테일을 받은지 한 건물을 선택을 한다. 너무 이렇게 시간 많이 들어가 짧은 시간에 다 했는데 그 하나의 건물을 가까이 보고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주시면 그게 우리가 정말 많이 프랙티컬하게 배울 것 같아요. 다른 건 너무 정말 잘하고 우리가 정말 표현 주민들이 집을 질 때 그냥 돈을 보고 돈 보고 지었고 옥포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 안 하고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많이 늦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조그마한 틈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만약에 다른 도시를 만든다면 아마 다르게 크게 진짜 만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30년 후에 이 건물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한번 미래와 과거를 갈 수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우리 머릿속이지 않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 그 오늘 이 발표하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지금 당장 저희 옥포 옥포의 그 도시 재생에 맞춘 게 아니고 실제로 옥포의 미래에 대해서 그 진짜 생각하고 고민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에 발표를 들으면서 좀 그 저희는 요 도시 재생이라는 이제 앞으로 4년간을 하는 부분인데 이래서 선정이 되어졌고 뭐든지 바꿔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지배적인데 오늘 그 발표를 듣고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어차피 물론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뭐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지금 온 분들이 다 실제 이제 집행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 예산 문제도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다. 가령 건물 한두 개 짓고 이래서 길 뭐 칠하고 꾸며놓는다 해서 이 바뀌겠느냐. 물론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4년간 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 동네 자체가 정말 박물관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사람들 오겠지. 그러니까 아무 없는 영혼 없는 뭐로 올 거냐 이거지. 그럼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래서 도시 재생을 하면은 다시는 이래서 이렇게 어렵게 되는 동네가 아니고 마을이 아니고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동네를 만드는데 오히려 도시 재생이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다른 생각을 심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지만은 실제로 지금 모든 어느 예서 파트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 부분은 꼭 들어가져야 될 부분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으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맞지만은 기존에 있는 그 주민들이 관광객이 오든 아니면 누가 오든 간에 같이 이 좋은 거리를 나도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 놓는 게 한 번쯤 와보고 싶고 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래서 지금은 주어진 예산 가지고 물론 몇 가지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저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진짜 내 건물 하나 건물고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계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역시 내가 인식을 바꾸고 나머지 사는 사람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어렵겠지만은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나는 좀 계획이 내줬으면 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솔직히 많은 어떻게 보면 각 맡은 소임마다 우리 의원님들은 뭐든지 내 동네에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는 예산 따가지고 만들려고 임기 내에 하려고 억수로 고생을 하시고 또 뭐든지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밖에 사실 없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오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실제로 나중에 휴양도시로 만들고 조선과 상관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저 동네 한번 살러 가고 싶다. 집 하나 빈 데 없느냐. 이래서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동네로 만들어가는 게 최종 어차피 다 주민이시고 또 무지개 다 들리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목적이지 않느냐. 그걸 4년이라는 시간에 담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물론 한 10년을 내다보고 했지만은 그 안에 최소한 지금 제안을 해준 이 부분에 한 50%라도 되더라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제안을 담는데 조금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들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고민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네, 한 선생님, 네. 개인적으로 기후 관련 일하는 사람이라 필수용 공간 얘기를 할 때 아까 기후 관련에 좀 우려스러워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셔서 중국 배우면서 안 하기로 하고요. 한 20, 30년 뒤에 내 아이가 저런 오픈마을에 산다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건 없고 좀 사람을 좀 관심 있게 들었는데 옛 지명이 예쁜 게 많아요. 남방마을, 성안마을, 조라보라 이런 것들. 나중에 저걸 구상하면서 이름이 필요하거나 하면 그런 예쁜 우리 동네에 있는 옛날 지명들 좀 찾아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오프 왔을 때 제가 못 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못 땄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한 달 반 동안 세부적인 디테일 이렇게 건물마다 이제 설계가 들어갈 건데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발표를 해드렸고 거기에 미비된 점들 우리 멘토님들하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거 반영을 해서 최대한 진짜 아마 12월 달 되실 때 우와 이게 뭔데 이렇게 놀랄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수업하는 내용들을 촬영해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그냥 올 오픈된 게 아니고요. 한정된 이제 우리 주소를 링크를 보내면 들어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대면 수업이면 굉장히 열심히 이보다 더 많은 결과물이 나왔을 건데 수업을 그렇게 못하게 돼서 그나마 얼마 전부터 이제 풀로 이제 대면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학생들과 푸시하게 되는데 열심히 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우리 주 고객을 어디를 봤냐면요. 사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상 오코 해양조선에 그러니까 대우조선에 근무했던 분들은 한 번은 오게 만들자.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은 그대로 좀 놔두는 게 우리가 도시조선 포커스에 맞는다. 그리고 그분들이 애들 손잡고 올 거다. 그쪽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12월 달에 또다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